그러면 그 12입초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전 시간에 이미 설명했듯이 개념이 잘못 설정되면 지도가 잘못 그려져요. 지도가 잘못 그려지면 그 속에서 헤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2입초에 대한 개념이 매우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12입초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안이비 설신이 이거 내 거요. 안이비 설신이 이거 나요. 안이비 설신이 이거 나의 자아예요. 내가 안이비 설신이라는 자아에서 태어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색성향 미촉법 이거 내 거요. 색성향 미촉법 이거 나야.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나의 자아야. 이 잘못된 개념을 자기위해서 머릿속에다가 장착하고 있어요. 수천 수만 생 그렇게 살았겠지요.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불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 모르면 불교는 꽝이에요. 반야심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12입초, 줄여서 6차라고 하죠. 이게 12입초인데 6내입초, 6유입초, 12입초인데 줄여서 안이비 설신 의까지 해서 6차라고도 해요. 이 6초에서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이 6초에서 여러분이 죽어요. 그리고 이 6초에서 여러분이 짐을 짊어져요. 이 6초에서 여러분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해탈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받냐?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설정돼 있어요. 어떻게 잘못 설정돼 있냐?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변화하잖아요. 변화할 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미칠 지경이죠. 온갖 위안을 주는 말을 다 쏟아내도 위안이 안 돼요. 안이비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것이 나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개념의 자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이걸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불교를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잘못된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해체해버리는 것, 그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이미 동영상 앞에 보면은 이 12입초를 나의 것으로, 나로, 또 나의 자아로 자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끝났어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은 전에 그랬던 그림하고 다르잖아요. 이 그림 가지고 몇 주 계속 할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인식의 구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인식의 질서예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세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안이비 설신 5가지 기능은 의에 의존한다. 그리고 의는 사띠에 의존한다. 그리고 사띠는 해탈에 의존한다. 그리고 해탈은 열반에 의존한다. 이게 모든 거예요. 우리가 해탈 열반까지 가는데 이 문장보다 더 중요한 문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한 생을 바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엄청 간단 명료하고 쉬운 거예요. 안이비 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잘못된 지도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눈은 카메라 같은 것입니다. 색은 이 세상이에요. 카메라가 세상을 찍듯이 그렇게 안이 세상을 시각합니다. 이렇게 인식하지 말아요. 이건 나중에 큰 병이 돼요. 왜 그래요? 이미 안과 색을 분할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밖에 있는 풍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면 아무 일도 안 나요.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게 색이에요. 머릿속에 들어온 색이라고. 색이 들어오면 시각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들어온 색은 시각되는 기능을 하는 물질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두 가지 물질 기능이 막 움직이겠죠. 감자가 들어올 때 그 감자를 식별하는 그 물질 기능이 막 움직이고, 그 다음에 포도가 들어올 때 포도를 식별하는 물질 기능이 막 움직이겠죠. 똑같이 다 움직이면 감자가 들어와도 그렇게, 포도가 들어와도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이거 감자가 아니네. 이거 포도잖아. 감자를 갖다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감자와 포도를 구별하는 기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머릿속 이야기예요. 머릿속 이야기. 머릿속에서 이런 인식이 일어나는데, 이런 인식이 나와 색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과 밖의 만남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이런 두 기능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바로 이런 구조가 인식 구조이고 이러한 질서가 인식 질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질서 속에서 인식행위를 하고 개념을 만들고 살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인식의 구조를 보고 싶고 질서를 보고 싶다면 인식을 멈춰야 돼요. 만약에 인식의 구조와 인식의 질서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인식을 한 번쯤 완전히 멈춰야 돼요. 이렇게 멈추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삼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삼매를 닦지 않고 거저 먹으려고 막 덤벼들거든. 그러면 교수밖에 못 돼. 말쟁이 교수. 부탁합니다. 오래된 습관적인 12초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바랍니다. 12초는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닙니다. 그러면 세종이 설명한 안이비설신이 색성행 미처법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안과 색의 경우에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안은 단어죠? 명칭이죠? 벌써 단어가 나왔다, 명칭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안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개념이에요. 개념. 우리의 병이 뭐예요? 안 하면 눈이라고 하는 실체 그 사물이 딱 이렇게 매치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잠시 놓아두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발동하지 않도록. 색, 단어죠. 명칭이죠. 불교에서 단어, 명칭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안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셋은 시각하는 기능, 시각하는 과정, 시각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을 배웠죠.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안에 이 세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표현한 말이에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시각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시각하는 과정이 생겨나고 시각하는 과정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시각하는 그 기능을 하는 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작용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안이라는 개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의 뜻은 뭐냐면 시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둘째, 시각하는 과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셋째, 시각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다. 왜 아니라고 합니까? 당신이 묻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각하는 기능에서 아니라고 하는 존재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돈이라고 합니까? 돈 하기 때문이에요. 돈이라는 것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생들이 돈이라고 하는 실체에 집착해서 거기다가 이제 사생 결단을 하는 거예요. 돈은 기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안은 시각하는 기능이죠. 자꾸 사유를 하세요. 시각하는 기능은 인과적으로 연속합니다. 눈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각하는 기능이
이 색과 만나서 연속을 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하는 기능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한 이러한 연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시각을 하는 기능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과정의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과정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아니라고는 현상이 생겨나요. 어떻게 해서 현상이 생겨나는가는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시각하는 기능이 생겨나면 시각하는 기능을 조건으로 시각하는 것을 아는 식이 생겨나요. 식은 항상 생겨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조건을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대상으로 바꿔서 존재 현상을 만듭니다. 아마 불교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삼매를 닦을 때 시각하는 기능을 정지시키면 시각하는 과정이 정지되겠죠. 그러면 시각하는 과정이 정지되면 시각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이 안 일어나요. 세존께서 설명하는 이 안의 개념 세 가지는 그냥 당신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당신이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증득한 안의 개념입니다. 안과 마찬가지로 이비설신의도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안이 기능이고, 안이 과정이고, 안이 현상이라면 이비설신의도 기능이고, 과정이고,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계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세계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셋이 뭐냐? 시각되는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고, 시각되는 과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시각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색이라고 말하는 그 현상은 어디에서 생겨난 거예요? 기능이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식에 의해서. 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끔씩 내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뭐가 나타난다, 뭐가 나타난다. 근데 나타낸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식이 식별했다는 뜻이에요. 식이 식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도 엄청 많이 있어도 한 번도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를 않아. 세조는 이와 같이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시각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이 말은 색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다 표현된 말이에요. 시각되기 때문에 색이라고 한다, 이 말은 시각되는 기능, 시각되는 과정, 시각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을 다 개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여기서 색의 과정이라는 거, 시각되는 과정이라는 것도 연속하기 때문에 이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향미처법도 이와 같이 설명을 해요.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겠어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서 노트에다가 써보는데 이비설신의도 똑같이 써보고 색성향미처법도 똑같이 써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써보는데 한 20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안과 색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이라는 단어에는, 안이라는 명칭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시각하는 기능이라는 개념, 시각하는 과정이라는 개념, 시각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이라는 개념이 그것이죠. 색이라는 단어에는, 또는 색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시각되는 기능, 시각되는 과정, 시각되는 과정에서 작용된 현상.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처법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알지 않고 여러분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처법을 나의 것이다, 나다, 또는 나의 자아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든 개념이 그렇습니다. 모든 개념은 기능에서 만들어져요. 기능하기 때문에 개념이 만들어져요. 기능이 개념을 산출하고 그 개념이 존재 현상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 현상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처법이라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기능에서 산출됐다, 이런 말이죠.
제주는 이 법문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식이 있는 이 몸 안에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이 있다. 그러니까 세계의 발생과 세계의 소멸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냐?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 오해가 일어나고,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오해가 일어나요. 착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존재와 세계가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맹렬히 세계에 대항하고 싸우다가 세상에 삼켜집니다. 이것이 중생이 세상에 희생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이 행위로 돌아갈 때, 존재를 버리고 행위로 돌아갈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존재에 집착하면 행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